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억을 모은 후 투자를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일단 1억만 모으라고들 하는지 제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여러분의 숨은 투자금을 찾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억을 모으면 투자에 관심이 생깁니다.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도 부동산 갭 투자, 주식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출과 저축금을 시간에 따라 간단하게 차트로 그려본 것인데 파란색 부분이 지출이고 주황색 부분이 저축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아질수록 내 연봉이 오를수록 지출은 점점 커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로또라도 되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1억 정도의 큰 목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잉여 현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놀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할 때 서로 똑같은 ETF를 매수한다면 똑같은 배당률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3.5% 배당을 주는 ETF를 각각 600만원, 1억 원어치씩 매수한다고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1억 원 매수한 사람이 더 높은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이 매수한 금액에 따라 공평하게 똑같은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지만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막 연금 저축을 시작하려는 지인이 1년에 21만원, 고작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600만원이나 묶여야 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간 350만원은 얘기가 다르죠.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에 준하는 배당금입니다. 일단 1억부터 모으라는 얘기는 이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꾸준히 투자한다 보면 언젠가 근로소득을 넘어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억만 모은다면 모든 게 끝날까요? 당연히 아니죠. 1억을 거치하고 연 10%씩 10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2억 5,900만원이 됩니다. 연 3%씩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2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파이어족이나 완벽한 은퇴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저는 최소 생활비로만 생활하지 않고 해외여행도 한 번씩 다니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은퇴가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은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투자 원금을 늘려야 하는데요. 다니는 회사에서 진급이나 이직을 해서 근로소득을 높이거나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부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어디서 돈 나올 데 없나 하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숨은 돈을 찾으실 수도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원천 징수율 조정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소득세 원천 징수율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기본값으로 100%로 설정되어 계실 것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원천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세 가지 경우 전부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동일하지만 세금을 먼저 많이 납부하고 나중에 적게 낼래 아니면 조금 납부하고 나중에 많이 낼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자 마인드로서 무조건 80%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산을 얘기하는데요. 1년에 200만원 소득세 원천 징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80%를 선택했다면 160만원 원천 징수 당할 것이고 120%를 선택했다면 240만원 원천 징수를 당할 것입니다. 80%를 선택한 사람은 100%를 선택한 사람보다 40만원, 120%를 선택한 사람보다 80만원 적게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때는 반대로 더 많이 세금을 토해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조삼모사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적게 낸 세금을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나라에 먼저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금 저축에 연간 600만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전부 받고 싶지만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120%를 선택하시고 연말정산 때 환급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나라에 내는 세금은 동일하시고요. 굳이 내 돈을 나라에 미리 납부하여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특히 연간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하였는데 이게 개인의 급여, 회사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많을수록 이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숨은 돈 찾기 두 번째는
노후된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우선 저는 절대 보험 관련 어떠한 산업에도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 부부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입하라고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금을 납부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좀 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살펴보았는데 저희 부부 둘 다 각각 30만 원, 합쳐서 월 60만 원씩이나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검색이나 카카오톡에 내 보험 진단하기 기능 등을 사용해 보니 저희 나이대 월 평균 적정 보험료가 8에서 15만 원 사이더라고요. 또한 너무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이라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꼭 필요한데 하나도 보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참에 전부 리모델링 하였고요. 월 납부 보험료도 확 줄이고 해약 환급금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납부금 대비 조금 손실이 있긴 했으나 보험이란 게 원래 아무 일 없으면 손해보는 구조이기도 하고 높은 보험금을 이대로 계속 낸다면 손실금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 판단하여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3천만 원, 저는 2천만 원 환급 받았는데 전부 해외 직투 계좌에서 ETF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갑자기 투자 원금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된 이유이죠. 정확한 매수 내역은 다음번 월간 적립식 투자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보험 전부 다 해지하고 투자에 때려박아라 라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방치된 보험이 있고 과도하게 보험금을 납부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면 좋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억을 모으면 투자에 관심이 생기고 막연하게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닌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투자 원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결국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보다 이 1억을 모으기 위해 바꾼 소비 습관, 절약 등등이 한 번 모았는데 두 번이 어렵겠어? 라는 자신감을 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부부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